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 유형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뭔가를 자꾸 사달라는 여자. 대부분 그러진 않지만 간혹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남친에게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기념일이나 생일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백화점 식당가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밥 먹고 이제 백화점 구경이나 하자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는 매장으로 데려가서 구경한 다음에는 이것 좀 사줘 하면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친도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사랑하고 또 더군다나 이쁘기까지, 그러니까 이쁜 여친을 위해 기꺼이 사주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경제적으로 심한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유형의 여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충분히 남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먹힌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쁜 내가 너를 만나주니까 당연히 원하는 것들을 사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남자들을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남친의 사랑은 자신에게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여자들은 남에게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남친에게 받은 명품백이나 반지, 보석 반지, 다이아 반지, 옷 같은 거 등 선물 등을 친구들이나 지인들, 심지어 어떤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남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할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남친이 호구입니까? 남친의 사랑은 물질적으로 증명해야만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다음, 두 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 술 마시는 것보다는 술자리 자체를 더 좋아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혹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껴 이성적인 접촉이나 또는 도가 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 동료나 아는 오빠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뭔가 술 마시다 갑자기 서로 묘한 기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술이 좋아 술자리에 가는 것과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술자리 자체를 즐긴다는 것은 음주로 인한 그 감정의 과잉 상태와 그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남친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뭔가 웃고 떠들면서 묘한 기류를 형성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즐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꼭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확률이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내 여친이 회사 회식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술자리가 좋아서 끊임없이 자기 외에도 술자리 약속을 계속 잡고 밤늦게 들어온다면 신경 쓰이지 않을 남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남사친과 술자리 약속이 있어 나간 여친이 술에 취해 남친이 막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새벽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남친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남친이 다음날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 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쪼잔하게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거꾸로 화를 내는 거죠.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남친이 거꾸로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다음, 세 번째, 항상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휘둘리는 여자. 이런 유형의 여자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남을 의식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시선을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남친을 사귈 때도 본인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친구나 지인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친의 문제를 본인의 주관 없이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 남자 어때? 어떤 거 같아?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행동한다면 이런 관계가 제대로 지속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조언을 듣는 것과
남의 말에 모든 판단이나 행동이 좌우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남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사친이 많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여자. 요즘 별로 없지만 여중, 여고, 여대만 다니지 않은 이상 소위 말하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동창생들이나 동기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툭 하면 남사친과 약속이 잡혀 있고, 남사친과 만난 날엔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참다 못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설사 받았다고 해도 왜 자꾸 전화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늘 남사친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과 만날 땐 연락도 잘 안 되는 여친. 이런 여친과 만나는 남친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여친은 그냥 남사친이고 그냥 아는 오빠나 선배라고 말하지만 남친은 이거 어장관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여친을 만나는 게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남의 뒷담화를 자주 하는 부정적인 여자. 그러니까 툭 하면 남의 뒷담화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를 떠나서 만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유형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 등의 험담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이게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늘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뒷담화를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자기에게 전이되어서 분명 당신의 생각이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해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여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따라 떨어지게 만드는 여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친구 누구 남친은 결혼할 때 40평짜리 아파트 사온대. 또 내 친구 누구는 남친이 연봉이 1억으로 올랐대. 또 친구는 남친이랑 이번 여름 휴가 때 사이판으로 간대나? 또 누구 남친은 생일에 명품백도 사줬다던데. 넌 이것도 못 사주니? 이런 식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듯한 말투로 남친의 자존심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 남친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와 계속 연인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연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하는 여자. 감정 기복이 심해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수없이 반복하고 늘 변덕이 심해서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 하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자는 절대 감당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툭하면 기분이 상해서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버린다면 연애하는 내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할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서운하다 하면서 징징거리고 툭하면 울어버리는 여자 때문에 남자는 결국 지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니까 힘든 일도 이야기하고 싶어. 남친한테 이런 이야기 해야지 누구한테 해? 사랑하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틈만 나면 힘들어 죽겠다며 남친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다면 남친도 지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남친에게까지 전이되어서 남친의 감정까지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물론 힘이 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친에게 털어놓고 그걸 들어주는 것 또한 남친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르겠지만 매일 틈만 나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남친에게 털어놓는다면 그로 인해 남친의 기분이 다운되어서 일 처리도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남친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여친에게 남친이 매일 상사 욕하고 힘들다 하고 회사 욕하면서 때려칠 거야 막 이러면 계속 이런 말만 한다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찌꺼기처럼 남아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라는 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감정이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부정적 감정의 전이는 나중에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각인이 돼버려요. 만약 여친이 일이나 친구관계 또는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조언이나 공감을 몇 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전이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여친이 나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예민해지는 모든 시점에 부정적인 감정을 남친에게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어지고 남친이 지속적인 공감과 감정적 희생을 해야만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친 남친의 자신의 말에 공감을 안 해주거나 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친을 만나는 건 삶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8번째, 음식점이나 매장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여자. 간혹 사람들 중에는 약자한테는 강한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면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부하고 친한 척하는 스타일입니다. 괜히 옆에 이제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뭐 하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특히 근데 문제는 음식점 같은 곳에 가서 만약에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한다거나 하면 매우 까탈스럽게 굴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종업원은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식당의 종업원이나 알바생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여자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9번째, 거짓말이 일상인 여자. 거짓말이 일상인 여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동이 상대방을 자꾸 의심쟁이로 만들게 되는 거죠. 소소한 거짓말로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고 꾸미려 하던 여자는 결국 큰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지만 능력 있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도 가봤는데 인사를 시키러 갔는데 그 집도 거짓이었고 친척집이었어요. 부모라고 했던 사람도 실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 거짓말로 말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걸 다 알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거짓인 사람과 과연 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 유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